You belong right in this moment. I'm falling fast, my heart, you just stole it. Right in this moment, everything's right with me. As long as you stay.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자신만의 별을 찾아 떠난다고 하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지구로 내려와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각자 삶에서 나만의 별을 찾아 떠나왔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순간이 별처럼 마음속에 반짝이며 나아갈 길을 비춰주었겠죠. 그렇다면 사회복지를 선택한 여러분이 마음에 담은 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반짝이는 너의 사회복지가 들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회복지사의 보이는 라디오 너의 사회복지가 들려 시즌2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일 DJ를 맡은 달의 DJ 나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너의 사회복지가 들려가 시즌2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네, 저도요. 이렇게 또 다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설레이네요. 이번 시즌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 사회복지사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이야기에 공감되고 또 힘을 얻었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작년에도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선정된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오늘도 함께 별빛 같은 사연들을 들어볼까요? 너의 사회복지가 들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의 사회복지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03년 가을 제대 후 복학을 앞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회복지를 2년이나 배웠지만 정말 제 길인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사명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주말 결혼식을 가는 중 교통체증에 지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복지관의 봉사자가 쓴 사연으로 봉사자가 보호대상 아동과 짝이 되어 여가 활동을 함께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고 집을 데려다 주던 길, 그 봉사자가 아이에게 오늘 재미있었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집이 좀 더 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집에 들어서면서 맞닥뜨릴 차가운 방, 외롭고 적막한 공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겠다.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우연히 들은 라디오 사연은 사회복지사로 19년 동안 저를 지탱해준 힘이 되었습니다. 집이 좀 더 멀었으면 좋겠다는 아이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일보다 멋진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와, 우연히 들은 라디오 사연이 그동안 마음 깊숙이 고민하고 있던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네요. 그렇네요. 심지어 그 계기로 인해 19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어떤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뀌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심한 선생님이 너무 멋지네요. 네, 다래님은 사회복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저는 국민학교 6학년 졸업 전에 친구들과 아동 생활시설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서부터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죠. 작은 경험들이 참 귀하게 생각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나라님은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되셨어요? 네,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사회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남은 2개 사연은 다래님이 들려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연은 익명으로 이제 1년이 막 지난 신입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실적을 쫓는 일상에서 어느덧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지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잃고 폐지를 줍게 된 어르신 사연, 직접 든 양말을 선물해 주신 어르신들, 그동안 지켜보았던 어르신들을 도와주며 제 안의 이익보다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은행 업무에 회의감이 들고 1년의 고민 끝에 퇴사한 후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에 다시 입학해 실습을 하면서 마음 한켠에 잘한 선택일까? 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실습했던 곳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다시금 제 다짐을 상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 응원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익보다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새로운 공부를 도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이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저도요. 멋진 사연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연자분을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신홍연 선생님께서 소심한 듯 아닌 듯 상조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은평구립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2년 정도 근무한 11년차 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 직원 투표로 임원 2명과 함께 상조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업무와 병행해야 하다 보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다 같이 재밌게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복지관이 개관한 지 4년밖에 안 되어 운영 방식이 다소 정적이었는데 저희가 임원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상조회 이벤트, 생일 축하 및 명절 이벤트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 끝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심한 듯 아닌 듯 상조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보내주셨던 내용에 3명 모두 소심한 성격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회장이 쏜다 등 이런 다양한 이벤트 구성하신 거 보면 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이런 상조회는 보통 직원들 중에 인싸분들이 하시잖아요. 잘 하실 분들이라고 믿어서 또 이렇게 맡기는 거죠. 소심한 듯 아닌 듯 상조회 덕분에 복지관 직원 분위기도 바뀌고 이 정도면 내년에도 연임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으셨던 소심한 듯 아닌 듯 상조회 임원분들 남은 기간도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보면서 각자가 찾아낸 그 별들이 오늘도 빛을 발하며 이끌어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오늘도 사회복지사로서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모두 존경하고 멋집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발견한 별이 힘들 때마다 지탱해주고 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리라 믿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별이 계속 반짝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사회복지가 들려.